네, 자, 잡세미나, 린치핀 잡세미나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이고 2부에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2부의 1부에서는 제가 김민준 대표가 보험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보험의 본질, 그 본질을 이용해서 린치핀 컴퍼니가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 일은 굉장히 장점이 많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나가 보면 쭉쭉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린치핀 컴퍼니의 로고입니다. 네, 로고 이쁘죠? 이것도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린치핀 컴퍼니의 로고고 이게 이제 최고의 환경이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 훌륭한 인재가 초격차 조직을 만든다. 이게 린치핀의 멘트입니다. 멘트. 네, 메인 멘트.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바뀌려면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두 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본인 의지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아니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고 싶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거를 조직 문화라던가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의 힘으로써 극복을 해야만 이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또 많은데 저는 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나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고 열심히 내가 잘 살고 싶고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조금 일찍 일어나고 싶고 아침에 운동하고 하루를 보람차고 고마워요. 알차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매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랑 어떤 약속을 했어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한 번이 아니라 맨날 4시, 5시에 나와. 맨날 약속을 어겨.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야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 맨날 약속 어기고 너 왜 인생 왜 너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약속 어기고 막 이런 친구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나요? 저는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약속 안 지키는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약속을 안 지키는 본인한테는 관대하잖아요, 사람은. 그게 원래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해. 근데 그 관대함을 벗어나야만 여러분들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스스로 통제하기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니, 뭐가 중요하냐? 만나는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게 저는 모토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다르게 만나고 환경을 바꾸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으로. 아니, 왜냐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요. 근데 내 주변에 전부 다 200만 원 버시는 분들만 있으면 나는 잘해도 250 벌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오히려 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욕먹는 게, 야,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 사람의 영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게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람마다 물론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토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제 실제 사례인데 제 고객님 중에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음식점. 근데 정말 음식 맛도 맛있고 굉장히 가게 퀄리티도 좋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음식점이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음식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골목길이 있고요. 이렇게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근처 막 회사 직장인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여기 막 담배 냄새, 침, 담배 꽁초, 쓰레기 이런 게 가득하니까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다시 발길을 되돌리는 거죠. 이 사장님이, 제 고객님이 이게 고민이었겠어요? 고민이 아니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민, 존폐의 위기가 걸려있는 고민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욕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안 고쳐져.
근데 제 고객님이니까 이분이 사업을 망하면 제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실효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여기 들어오는 길에 쓰레기통 이런 거 다 치우고, 여기다가 꽃밭이랑 화단을 여기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길에. 그래서 이분이 이쁜 꽃들을 사가지고 여기다 화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아무도 여기서 담배 안 펴요. 그만큼 여러분들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만나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을 찾는 거는 우리의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의 요소예요. 필수의 요소. 특히 우리 영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네. 아니, 왜냐면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이 하고 똑같은 시간 할애하는데 더 안 좋은 환경, 더 안 좋은 사람이랑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결국 내 권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이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린치핀과 함께 하게 되시면 전문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다 한 분 한 분 다 촬영을 해드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부 인원들만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필 배너 문구도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저한테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다 각색을 해서 만들어 드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2부의 2부 시작인데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 일의 장점 5가지를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간단하게 스티븐 잡스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우리 일의 장점은 뭘까요? 이 사진이랑 딱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이거랑도 연결돼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일은 억울함이 없습니다. 억울함. 네. 왜? 내가 내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서 내가 내 인생 잘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하기 나름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는 거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함이 없는 거. 그래서 린치핀의 조직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영업 조직에는 다 유리천장이 있어요. 그게 신입일 땐 안 보여요. 신입일 땐 이거 안 보여. 규정도 모르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리치앤코 영상 촬영 중이어가지고 자, 리땡땡땡 네, 이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지점장이었잖아요. 제가 조직원 2명 있는 지점장일 때 저희 본부장이 항상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민준아, 본부장 안 좋은 거니까 본부장 절대 하지 마.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본인은 본부장을 왜 하고 있지? 근데 웃긴 건 저는 본부장 규정집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본부장보다 그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었는데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하겠지만 심적인 거, 육체적인 힘듦도 물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계속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내 세계를 만들려면. 근데 이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제가 정말로 성장을 해서 본부장이 되는 순간 그 회사 구조상 나눠져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어떤 베네핏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조직원이 고작 2명일 때부터 아직 본부장으로 승격하려면 수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답답하고 머리가 안 좋은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영업직을 왜 선택합니까? 영업직은요, 아니 그냥 내가 일반 직장 취업해서 기본급 받고 살려면 그냥 일반 직장 취업해서 사무직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편집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데 굳이 영업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또 조금 더 많이 벌어보고 조금 더 멋지게 내 인생 살아보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컨설팅 해보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라는 영업직,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최상단에 있는 바로 보험 영업직, 금융 영업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유리천장을 만들어버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한계를 느끼고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 그 화살이 조직의 리더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유리천장을 다 없애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사를 오픈한 이유도 직역이나 원수사에서는 이거 못 없애요. 본사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하지만 지사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모든 유리천장을 다 없앴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97% 테이블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보험업계 수수료 테이블이 0에서부터 97까지 있거든요. 물론 이례적으로 98을 줄 수도 있어요.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자, 일반적으로 원수사, 여러분들이 속한 원수사가 40에서 45 정도를 줘요. 네. 그리고 직영제 GA가 한 50에서 55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70% 이상의 테이블을, 참고로 린치핀은 출근만 하면 이 테이블을 무조건 주는데 70% 테이블을 받는 게 대한민국 40만 설계사 중에 4,0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 테이블 받고 있는 거예요. 린치핀에 아무런 실적 없이 출근만 하면 주는 테이블보다도 20%씩 낮은 테이블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이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내가 성장해서 97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고 관리자인 제가 97%를 받는데 린치핀에서 성장해서 다른 리더분이 성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97%를 주면 제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테이블이면 받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97% 최고 관리자랑 똑같은 테이블을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남아야지. 그쵸? 근데 린치핀은 규정상, 린치핀의 규정상,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린치핀 규정상 97% 테이블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97%를 똑같이 줍니다. 네. 저는 이거를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물론 우리는 1년에 4번 분기 평가를 해요. 그게 또 린치핀만의 승격 문화인데, 왜냐면 그만큼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죠. 1년에 한 번 평가해버리면 11개월 잘했는데 마지막 한 달 망쳐가지고 유지율 박살나가지고 승격 안 되면 허무해요. 근데 우리는 1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번이나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게 조직 운영이거든요. 자, 저는 이거를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피자를 공평하게 자를 수 있는 가위를 뜻하는 건데, 우리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억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입분들은 모르겠지만 일을 해서 내가 일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보험일 한번 시작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한 번만 벌어보면 우리 일 절대 못 그만둬요. 왜? 500만 원 벌려면 일반 사회에서는 투잡, 쓰리잡 해야 되고 정말 온갖 고생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세 명 만나서 미팅 몇 시간 하면 그 돈 뚝딱 벌어요. 이걸 한 번만 여러분들이 맛보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무서운 거예요. 참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는 DB 영업을 하니까 원하면 내가 나만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으면 그걸 평생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말이 안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이제 좀 두 번째, 첫 번째를 이어서 나갈 건데, 첫 번째 억울함이 없다. 두 번째 형평성이 좋다. 이거는 린치핀만의 특징이고 린치핀만의 장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9797 줄 수 있냐? 내가 받는 게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걸 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일하는 리더의 영향력이 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어야 되고 언행이 발라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조직에 5년 뒤, 10년 뒤, 5년, 10년 먼저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린치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는 거고, 왜? 여기는 누구나 최고 관리자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사업단장까지 다 승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리더가 맨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다 인마이 포켓 하려고 그러고, 뭐 식사 한번 사주는 것도 생색내고, 맨날 막 정말 멋대가리 없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벌고
돈을 불리는 방법도 알고 돈을 버는 방법도 알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미 본인 인생의 어떤 경제적인 모멘텀이 다 준비가 끝나고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 거의 끝나 있습니다. 제가 뭐 수백억의 자산가라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돈이 나오는 구조를 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은퇴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너무 과소비를 한다거나 사치를 부린다거나 전 또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자, 경제적 자유가 저는 성취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일단 좀 넉넉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유리천장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막히니까 다들 한계를 느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한계를 안 느끼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누구 거예요? 이재용 회장 게 아니에요. 외인 지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즉 이재용 회장이 물론 이병철 회장이 성립을 만드신 거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재용 회장님이 요즘에 쉿재용 이거 해가지고 유행하잖아요, 밈.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가장 높고 그분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분이 없으면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건 맞겠지만 실제로 그 지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조직애가 생기는 거고 주인의식이 있는 거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만 오래오래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단기간에 10억 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래오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대부분의 리더분들이나 경영자분들은 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전 그것도 좀 이해가 돼. 왜냐면 이 사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는 결국엔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리천장 없는 구조니까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여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97%라는 최고 테이블, 대한민국 최고 테이블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받는 게 있잖아요. 매니저 수당이라든가 얻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사업가니까 그걸로만 해도 저는 수십억을 벌 텐데 왜 이걸 막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봐도. 네. 그래서 전 이러한 확고한 두 가지의 이유로 억울하지 않고 형평성이 있는 린치핀 지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그 덕분에 린치핀에서는 난 여기까지 가면 내 인생은 뭐 여기까지 성장이 끝이겠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안정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더 뭔가 파워풀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물론 아이님은 30대지만 이 두 분은 40, 50대시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20, 30대 분들도 물론 그런 정말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 많이 갖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40, 5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해내겠다라는 생각은 너무 존경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40, 50대 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00세 인생이고 아직 인생의 턴도 안 된 거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셨을 때 남은 내 인생 정말 바뀔 수 있다. 라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점을 딱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또 린치핀의 조직 구성과도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장점이 많고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일을 선택을 하지 않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란 걸 좀 해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인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본급이 없잖아, 기본급이. 내가 일을 해서 계약을 창출해야만 돈을 받잖아. 세 번째. 내가 과연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 두려워서. 자, 이렇게 장점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 수 있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말 난리가 나는 일인데
이 네 가지를 고민을 해서 우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제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윤서님은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고민이셨어요? 내가 과연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아이님은요? 영업에 대한 편견. 경혜님은요? 왠지 아무것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2번이 기술이에요. 기본급이에요.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기본급입니다. 네. 전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자, 내가 과연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영업에 대한 편견, 이게 이제 고민이셨다. 자, 제가 5분 뒤에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이거는 제가 수두룩하게 말씀을 드렸죠? 수두룩하게. 지인 영업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린치핀의 절반 이상이 지인 영업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데일리 문화라는 게 있고 SNS 브랜딩 문화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먼저 문의가 와요. 그런 분들은 상담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물론 지인 영업과 소개 영업 기깔나게 잘하는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왜? why? 어떻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DB 영업이 주로 하니까 정말 전문가로서 제대로 배워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문가로서 해결해주면 처음에 만나서부터 간단한 AP를 통해서 나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고 내가 그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DB 영업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지인 영업만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큰 건데 이 문제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조직적으로 해결이 되죠. 자, 두 번째, 기본급이 없잖아. 의외로 이제 2번이 많을 줄 알았는데 2번이 없네요. 현명하십니다. 자, 기본급 중요한 거 맞아요. 자본주의가 주는 마약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절 이후에는 기본급으로 집도 사고 먹고 살고 다 가능했어요. 인정. 근데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한 유동자산이 풀리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기본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고요. 자산의 가치가 올랐고요. 그래서 기본급을 6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인정 이건. 네, 인정합니다. 600만 원 이상 기본급 받으면은 인정. 대출비 평생 갚아야 되겠지만 근데 내가 기본급 받는데 300에서 400 사이다? 평생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빚 갚아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요. 기본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에 벼락 거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차곡차곡 자산을 모았어. 근데 갑자기 집값이 20억이 돼버렸네. 상대적으로 난 거지예요. 난 이 집을 이제 살 수가 없거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코로나 이전에는요. 강남 아파트도 5, 6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20억, 30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농담 삼아 가끔 우리 본부원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5억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그냥 더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할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제 선택이 당연히 옳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때 부동산 투자했으면 더 큰 돈을 벌었어요.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급 받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기본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둘이서 식사 한 번 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내 월급의 5%씩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나가버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도 기본급 그래요. 기본급 좋지. 하지만 내 인생의 수수께끼, 즉 기본급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급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장 낮게 사는 게 기본급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최고시급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건 진짜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인생의 수수께끼는 내가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내가 2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1,000만 원의 가치도 난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남이 못 풀어줘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근데 아무도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죠.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게 너무 애석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세일즈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정말 한 번쯤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이 기본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몸을요, 누군가가 절대로 풀 수 없는 쇠사슬로 칭칭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무슨 삽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숟가락 살인마라고 아세요? 숟가락 살인마? 이거 아세요? 숟가락 살인마? 이 숟가락 살인마가 뭐냐면 그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는데 저승사자인데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숟가락 있죠. 진짜 그냥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 숟가락으로 24시간 매분 매 초마다 숟가락으로 계속 때려요. 계속. 몇십 년을 그렇게 때려. 결국 그 사람 죽어요. 결국 죽어요. 그만큼 개구리 효과라고 아시죠? 개구리 효과.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차가운 물일 때부터 들어가 있다가 서서히 끓이면 이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잖아요. 지금 이게 기본급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의 수수께끼 한번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급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150만 원씩 기본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기본급을 드리고 고용을 한 거니까 9시든 10시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출근 시간대까지 출근을 하셔서 저녁 늦게까지도 아니에요. 저녁 7시까지 제가 시키는 거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막 이상한 거 시키지 않겠죠? 영업을 진짜 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영업을. 억대 연봉 받을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제가 150만 원 기본급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번 수수료의 50%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기본급 150 받고 수수료 50% 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수수료 100% 받으시겠어요? 윤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본급은 조금만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면 진짜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자,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내가 과연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윤서님의 고민이었죠? 제가 잠깐만요. 다리가 아파서.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영업을 잘했던 케이스예요. 저는 영업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솔직히 없어요. 저는 첫 달 영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으로 제 목표를 미달성 해본 달도 없고 4개월 딱 일해서 연도대상 바로 가고 바로 MDRT 하고 그 뒤부터 제 영업은 그냥 늘 우상향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점장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영업만 할 때는, 관리를 하지 않고 영업만 할 때는 영업에 대기만성형이라는 거는 전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영업이라는 거는 원래 잘하는 사람만 잘했던 거고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업 잘해질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 생각을 제가 5년을 하면서 살았어요. 5년. 네. 그래서 제가 영업만 할 때 강사 활동도 많이 했는데 영업적인 재능이 없으면 그냥 진짜 당장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독설도 막 내뱉은 적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죠. 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랬냐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잘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오히려 영업은 여유 있게 하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맨날 사람 만나는데 막 우물쭈물거리고 거절당하고 이러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중요한데 그게 계속 낮아지니까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펼쳐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은 못하다가 나중에 잘해지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게, 제가 지점장을 하고 나서요, 어떤 분을 리크루팅 하게 됐는데 진짜 겁나게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2, 3년 완전 죽 썼던. 근데 그분한테 제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하고 화법을 알려주고 자료를 같이 만들어주고 연습을 시키니까 세상에 그 연도에 억대 연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얻은 게,
와, 이게 진짜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냐에 따라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구나. 제가 이때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했던 게 린치핀의 공유 문화예요. 공생 문화예요. 그냥 린치핀은요, 제가 이거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린치핀에 오셔서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무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 그러다가 저기에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가서 물어봐도 진짜 자기 일처럼 도와줄 겁니다. 린치핀은요, 공유 문화가 제일 중요한 조직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공유가 되는 조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린치핀 사무실 안에서 서로 멱살 잡고 쌍욕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자기 거 공유 안 하는 사람이 여기선 더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공유 문화가 잘 돼 있는 조직이 린치핀이라서 모두가 다 해피할 수밖에 없다. 제가 정말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린치핀 조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고 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공유라든가 공생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조이너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영업을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조금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 너무 어렵네, 갈 길이 막막하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 엄청난 탑급은 아니어도 영업으로 내가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정말 쉽게 벌 수 있다. 왜냐면 또 높은 수수료일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환경까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업에 대한 편견. 솔직히 4번이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먼저 또 결론을 한번 내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게 한 4, 5년 전에요. 잡코리아나 인크루트나 이런 채용 사이트 있죠. 그런 데서도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때 한 600인가 1000만 원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영업직에 도전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편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너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때 나는 자본주의의 수수께끼를 풀고 있어. 내가 얼만큼 벌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그거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도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도 영업하는 회사의 대표잖아요. 저도 영업인이에요. 맞죠? 제가 영업한다라는 거 린치핀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들 보라고 당당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임 하나를 하거든요. CEO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이 잘난 사람들이랑 인맥을 쌓고 저는 뭐 이런 인맥을 쌓고 싶은 생각, 욕심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가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는 관심도 없어. 어차피 성공은 각자가 다 달라요. 수만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패를 막는 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 얻으러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연매출 5천억, 3천억, 9천억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영업한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기본급으로는 택도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업에 도전해서 내 가치,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로서 자리매김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미국, 영국, 일본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관리사들이 의사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직업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의사도 존경받죠. 사람 수술해주고 입원시켜주고 치료해주니까. 근데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왜 자부심이 없어요?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영업에 대한 편견 진짜 없는 시대고요. 오히려 영업으로서 자기 인생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님. 어떤 사람들?
일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야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곁에 두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장단을 내가 신명나게 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맞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조차 듣기 전에 내가 무슨 얘기도 안 했는데 커피 한잔 하자고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나한테 편견 갖고 아니야 나한테 뭐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냥 바로 차단하세요. 여러분들 자존감 갉아먹는 도둑들이에요. 자존감 도둑들. 그런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이 비 맞춰주면서 살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때 그걸 존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소개받고 이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영업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영업할 때 전화번호부에 150명도 없었거든요. 지금 제 전화번호부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10배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만약에 이때 그 사람들 비위 맞췄으면 전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때 오케이 너 그렇게 생각해 두고 봐.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줄게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제 재산이 더 많아요. 제가 훨씬 더 재밌게 일하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 나이에 36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멋진 사무실에서 잠실에서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고 내 가족들까지 책임질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인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급? 영업? 내 잘할 수 있을까? 영업적인 편견?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을 망설이는 이유와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재밌어요. 우리 일의 장점 세 번째. 자, 딱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 일의 세 번째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사람은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경쟁한다. 여러분들, 이 글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사람은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경쟁한다. 비교식을 버리고 자신의 성장을 주장하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요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인사이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네.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우리 용현지점장님이랑 제가 친구이자 또 대학교 동기기도 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배운 게 이제 플랜2 C라는 게 있고, 플랜2 C. 응? PDS 다이어리 쓰세요? PDS 다이어리요? 플랜2 C PDS 네. 다이어리에서 실천하는 건데. 저는 제가 말하는 플랜2 C는 그냥 경영의 1원칙으로서 모든 경영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실행과 내 계획을 돌이켜봐라. 요 정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경영학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기는 해요. 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평가 기준. 상대평가라는 게 있고요.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어떤 평가인가요, 여러분들? 상대평가.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다 서울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99점 맞아도 100점짜리가 있으면 나는 2등이에요. 맞잖아요. 대기업에 다 못 가는 이유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100%다 과장, 부장으로 승진 못하는 이유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 선배 중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나온 선배가 있어요. 삼성물산에 취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8개 국어 하시거든요. 8개 국어. 그리고 동남아 수준은 다 가. 고려대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잘 살고. 근데 이분이 이 회사에서 진급을 2번이나 누락됐어요. 진급이. 왜? 외국계 대학 나온 애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죠? 아까 아이님이랑 윤선님이 체계적인 시스템이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는 회사가요. 각자 자기의 노하우를 절대 공유를 안 해. 다 자기만 알아. 다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조직이 좋겠어요? 아니면 다 함께 공생하고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하고 어떤 조직을 원하세요? 네.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후자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후자의 조직을 그럼 경영자들도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후자의 조직처럼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공생하고 서로 잘 되고 화합하고 다 그런 기업들 만들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어려울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누구나 다 화합하고 공생하고 공유하고 서로 돕고 가치를 실천하고 다 이런 조직을 원해요. 다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 이게 경영자들의 꿈이에요, 꿈. 근데 제가 아까 경영학 얘기 왜 했냐면 경영학의 난제가 뭔지 아세요? 경영학의 난제? 이게 난제라는 게 뭡니까? 수세기 동안 천재 경영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조직의 화합, 공유, 공생,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경영학자들도 못 풀어냈어요. 수백 년 동안. 근데 왜 못 풀어냈을까? 사회 구조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애초에 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보세요. 만약에 경혜님이랑 윤서님이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엄청 친해. 친자매야, 친자매. 만약에 두 분이 친자매예요. 근데 각자 가정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 한 명만 승진할 수 있어요. 승진 못하면 이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해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해서 경혜님의 모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부 다 줄 수 있어요? 윤서님은 줄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가족도.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걸?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구조가 상대평가예요. 누가 부장으로 올라가면 나는 만년 대리야. 누가 대리가 되면 나는 만년 사원이야. 누가 임원이 되면 난 잘려야 돼. 그럼 내 가족이 힘들어져. 이게 상대평가 구조인데, 전 세계가 상대평가인데 어떻게 노하우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면 절대평가로 조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린치피는 모든 수수료와 직급 승격이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100명이 입사를 해서 조그만한, 심지어는 이 승진할 수 있는 허들도 업계 평균보다 한 2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은 성공이 큰 성공 경험을 만들지 않습니까? 100명이 입사를 해서 이 조그만한 허들을 100명 다 넘기면 100명 다 승진되는 구조예요. 여기는. 게다가 1년에 1, 2, 3, 4분기 4번이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럼 2분기 때 또 노력할 수 있고 3분기 때 또 도전할 수 있고 4분기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런 절대평가 구조다 보니까 공유 문화와 화합 문화, 공생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유, 공생, 화합은 조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 이거는 중간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임기응변도 되게 중요한 거 인정.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이거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원 1명일 때 조직원 100명 관리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조직원이 1명, 2명일 때부터 여기 이제 우리 지점장들이 딱 이 1명, 2명이었어요. 네. 이때부터 제가 그동안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화법과 노하우와 자료와 모든 것들을 영업 자료 카페, 영업 자료 공유 방, 유튜브, 그 외에 외부 강의를 이용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린치피는 입사하시면 웰컴 키트를 드려요. 거기에 상담에 필요한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린치핀 로고가 각인된 USB가 있는데 이 USB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가져오시면 40기가가 넘는 영업 자료를 제가 담아서 드립니다. 12년 동안 린치핀에서 다 같이 만든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만 있으면 내 손으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화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나머지 60명이 안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조직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문화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영업 조직을 선택할 때는 그 리더가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얘기는 다 잘 하겠죠. 우리는 뭐 사이 좋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들어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직 문화를 딱 이렇게 정의해요.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조직 문화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정상적이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어긋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업 조직일수록 오히려 조직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경영학적으로. 그래서 린치필린의 세 번째 특징, 우리 일의 세 번째 장점은 모든 게 절대평가고 정말 순수하게 내 실력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공유와 화합과 공생의 문화가 제가 정말 장담컨대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 중에 제일 잘 돼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1000개가 넘는 교육과 조이너킹 훅이겠죠. 자, 우리 일의 네 번째 장점, Run Your One Race.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니까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면요. 우리 일은 그냥 쉽게 말해서 평생 할 수 있고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일을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밖에 할 수 없을 때도 한 달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계약 한두 건만 체결하면 한 달 내내 어딘가에서 일해서 받는 150만 원, 250만 원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Run Your One Race는 좀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저도 우리 일에 대해서 정말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물론 저 약간 처음부터 있었긴 한데 그 확신이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이제 강해진 계기가 제가 MDRT 연차총회를 갔어요. 미국 뉴올리언스로 갔거든요. 근데 이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6살이었어요. 여러분들 26살에 연봉이 2억이야.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26살에 내 친구들은 아직도 대학 다니고 있는데 난 연봉 2억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세당당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깨달음을 얻고 겸손하고 하지만 이때는 겸손을 하고 싶어도 겸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잘난 맛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차총회를 갔는데 이 연차총회에서 뭐 하냐면 오전에서 오후까지는 다 통역기를 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대단하신 세일즈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요. 저녁에는 뭐 하냐면 연회장에서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홍콩 사람 다 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컨벤션홀에서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맥주 파티나 와인 파티를 하는데 26살에 연봉 2억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거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티에 저도 참석을 해서 맥주 홀짝홀짝 하면서 그냥 여기서 뭐 내가 최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회장 문이 이렇게 큰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미국인이었는데 백발 할머니예요. 딱 봐도 나이가 한 87, 8은 돼 보여. 그리고 휠체어에 타 있어요. 휠체어에. 그리고 이제 이 휠체어를 끄는 사람도 백인 남성이었는데 나이가 한 40에서 50 정도는 되고 한 50은 넘어 보여. 저는 처음에 이 사람 보고요. 동양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양. 진짜 국어하러 온 사람이 국어를 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국어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MDRT를 5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아들인데 이분도 MDRT를 20년 넘게 했어.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연료하셔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니까 아들한테 고객이랑 해서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얻은 게 뭐냐면 진짜 겸손해야겠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일은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한계라는 게 없구나. 이거를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선진국에는 도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고객들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팔 수 있는 또 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일은 1, 2년에 승부 보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3년 이상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올리면요. 진짜 누구든지 우리 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인생 바꿀 수 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일의 네 번째 장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부의 마지막, 우리 일의 마지막 장점. 물론 이거 외에도 장점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꼭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나와. 그리고 2부를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3부. 3부는 뭐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네. 한 3, 40분?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리 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스토리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거를 딱 들으셨으면 이게 뭔지 그냥 바로 아실 텐데, 이게 뭘까요? 가격 비교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난생 처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맞아요, 맞아요.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게 아니고 노트북이에요. 제가 아까 27만 원짜리 노트북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돈이 없어서 27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월세를 냅니까? 전기세를 냅니까? 복합기 비용을 냅니까? A4 비용을 냅니까? 뭘 냅니까? 아무것도 내는 돈 없이 자리 하나 배정받아서 27만 원짜리 노트북으로 정말로 내 돈 안 들이고 27만 원짜리 고작 이거 하나로 얼마 벌었다? 20억 넘게 벌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2억 정도 번 것 같아요. 세일즈로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거, 뭐 매니저 수당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순수하게 이 정도 번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제가 제 사업을 하니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뭐 한 달에 숨만 쉬어도 2, 3천만 원 쭉쭉 나가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저도 영업을 했던 영업 매니저잖아요. 27만 원짜리로 노트북 하나로 22억을 벌었어요. 몇십 년 동안? 10년 동안 고작.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사업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해서 8만 원 벌면은 이거 사업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만 원을 버는 거죠? 108만 원. 남는 건 8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8% 정도의 이득을 남기는 거죠. 이거 사업 잘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괜찮은 사업이죠.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는군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ROI라 그래요. ROI, Return on Investment.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 버는지 8%의 이득을 남기잖아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고작 8만 원 벌면요. 여러분들은 사업의 신이에요. 그럼 전 뭐예요? 27만 원으로 20억 벌었는데? 기존이죠. 기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가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던, 1부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돈 안 들이고 떼돈 버는 유일한 일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내가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우리 일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자, 여러분들. 모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경제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가 짧은 1분짜리 영상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제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내가 일해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이게 이 영상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래. 뭐 예를 들어 치킨집을 차리던 커피숍을 차리던 뭐 자영업을 하던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계속 시도하래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요. 그럼 이 영상의 댓글에 어떤 글들이 많이 달렸는지 아세요?
뭐 치킨집 차려야겠다, 커피숍 차려야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숍을 차려, 제일 만만한 게 편의점, 커피숍, 치킨집이잖아요, 피자집. 그걸 만약에 차린다고 보자고. 권리금에 가맹점비에 이것저것 하면은 차리는데 한 5천 들어요. 5천 들여가지고 내가 피자집을 차렸어. 근데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했어. 그럼 여러분들 5천만 원 또 투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왜?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틀렸어. 될 때까지 시도를 못해요. 그래,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2번 했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면 이제 진짜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목숨 걸어야 돼. 대출을 5천 받아야 돼. 그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내 돈 들여서 돈 버는 거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이 지사 오픈했을 때 정말로 이 지사 내가 오픈했는데 이거 망하면 저는 우리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리더분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들 리더로서 실패하면 우리 일 다시 못합니다 라고 전 늘 얘기해요. 왜? 이유가 있어. 여기서 떨어지면은 다치지 않아요. 그냥 요거잖아. 요거잖아요. 안 다쳐요. 근데 높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은 그건 추락사당해요. 다시 예전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초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은, 즉 내가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은요, 한 번만 실패하면 그냥 인생 끝장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를 못 해요. 근데 우리 일은요, 치킨집, 편의점, 뭐 자영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린치핀 평균 월급만 봐도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이 버는 거에 2배를 벌어요.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부터 제일 적게 받는 사람 쭉 평균 냈을 때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드는데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우리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의 마지막 장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내 돈, 즉 가장 큰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린치핀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우리 일을요, 항상 어떻게 표현해요? 세일즈와 vs 비즈니스, 즉 사업의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게 우리 일이에요. 세일즈와 비즈니스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세일즈는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 그러니까 뭔가를 판매하는 거. 근데 우리 일은 또 좋은 게 뭐야? 우리 일은 판매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가 10,000원인데 내가 2,000원 깎아줄 테니까 나한테 사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일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음료수 조금 덜 드시고 돈을 모읍시다. 세일즈 중에 유일하게 고객의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으게끔 해주는 세일즈는 우리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재산이 되는 거고. 자, 금융 판매, 여러분들 세일즈는 판매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얘기할게요. 아이님은 참고로 세일즈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이 왜 세일즈인지 제가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세일즈, 즉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추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저부터 해볼게요.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이니까 설득력, 즉 화법, 말하는 능력, 이게 일단 중요하겠죠. 경혜님,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아, 너무 훌륭하세요.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지식을 말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아이님, 하나만. 신뢰, 이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님은 세일즈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세일즈 잘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세일즈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세일즈 잘하는 건지. 윤서님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오늘 윤서님이 딱 입고 오신 스타일에서 생각해보면은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좋은 인상, 이미지. 예.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뭘 설명하는데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통계 자료라든가 뭐 연금 가입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이 외에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설득력, 지식, 신뢰, 그러니까 이미지, 마인드, 그리고 이미지, 자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정세적인 상품. 그렇죠, 그렇죠. 상품. 상품까지. 네. 이 외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전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그냥 자영업자, 고시생, 세일즈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세일즈 10년 하신 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외에 답이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화법, 지식, 마인드, 이미지, 자료, 끝. 뭐 상품까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즉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추면 누구든 세일즈로 떼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걸 갖추는데 여러분들 돈이 들어요? 제가 무슨 교육비 받습니까? 제가 자료 주는데 뭐 돈 받아요? 다 무료예요. 얼마든지 쓰세요. 자, 돈이 안 들어. 세일즈,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세일즈를 잘하면 떼돈을 버는데 세일즈를 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너무 우리한테 유리한 싸움 아니에요? 진짜? 하지만 어떤 게 들어가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간 분단위 초단위로 재면서 4시간 아까워 4시간 아까워 하면서 사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세일즈를 잘하게 되고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세일즈의 매력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린치핀처럼 모든 설득과 지식과 이미지와 마인드와 자료까지 다 갖출 수 있게끔, 즉 출근만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커리큘럼대로 다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돈을 뭐 엄청은 많이는 아니겠지만 최소 6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는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간과 노력, 열정만 여러분들이 투자해 두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미 조직을 증명을 했고, 하지만 우리 일은 이런 세일즈와 비즈니스의 중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뭐가 중요해요? 비즈니스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 즉 돈을 벌 수 있는 세일즈 능력을 갖춘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즉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하는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월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 뭐 DB를 10만 원 정도 사고 싶으면 그냥 이 정도만 하시고, 그게 내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 리더분들한테 DB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콜퍼미션 DB를 내가 테스트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한 달에 그냥 50만 원 정도 나한테 리스크 없는 수준으로만 인풋을 해서 여기서 즉각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서 앞으로는 여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또 인풋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는 사업이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2부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다 까먹어도 좋으세요? 근데 이것만, 맨 마지막,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린치핀에서 실전 세일즈 정기교육 들으시면서 세일즈를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영업의 고수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는 DB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지인 소개분들을 만나서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일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급에서 딱 중급 그 사이에 딱 실력이야.
아주 막 능수능란하지 않아도 누구든 그래도 대화할 수 있게끔 됐어요. 딱 그 정도의 실력으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교육도 들었고 조이너킹도 했고 멘토링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본격적으로 DB 영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만 원을 투자해서 150만 원, 즉 내가 투자한 거에 대비 3배를 벌 수 있으면 하실 거예요? 윤서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죠. 아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죠. 경혜님은 뭐 안 물어봐도 당연히 한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150만 원만 버셔도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이제부터 2부의 마지막. 그럼 린치피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제는요,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도 들었고, 멘토링 교육도 들었고, 조이너킹도 하면서 이제 막 엄청 고수의 영역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 만나서 상담할 수 있게 됐어요. 딱 그 정도의 수준일 때. 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50만 원 정도만 상담할 사람에 대한 인풋을 했어요. 근데 린치피는 5만 5천 원의 인풋을 하지만 실제로 지원받고 보너스 받는 것까지 합쳐서 한 건당 3만 4천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스펙팅 고민 없이 DB 영업을 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투자하면 약속이 잡힌 콜퍼미션 DB를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나누기 한 3.4 하면 되는 거잖아요. 14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주면은 여러분들 약속을 다 못 잡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3건에서 4건, 많게는 5건에서 6건, 더 필요하면 10건씩 다 분배를 제가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14개의 여러분들이 DB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약속이 잡힌 DB죠.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TA를 해야겠죠. 약속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잡으셔야겠죠. 자, TA를 했어요. 한 3개월 된 신입입니다. 물론 TA 스크립트도 드리고 교육도 다 해드려요. 자, 몇 명 정도 약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명 정도 약속, 자, 여러분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만나는 약속이요? 만나는 약속을 잡으셔야겠죠, 이제. 이거 다 만나게끔 돼 그렇죠. 1차 상담원이 약속을 다 잡아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약속을 우리가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결국엔. 절반, 몇 명 정도 약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 몇 명 정도 약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명 정도. 자, 뭐 각각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DB를 3만 개 넘게 써본 통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마다 종류는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DB는 리워드 DB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권 콜퍼미션 DB란 말이죠. 자, 이미 약속도 잡혀있는 DB고 건강검진권을 주는 걸로 약속을 잡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명이 거절했어요. 7명 정도 약속을 딱 잡았습니다. 물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약속 많이 잡겠죠? 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잡았다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시죠? 라고까지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만날 때까지 7명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배운 대로 하시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그럼 실제로 만날 때까지 몇 명 정도가 중간에 노쇼를 낸다거나 거절을 할까요? 두세 명 정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2명에서 3명 정도? 네. 2명 정도는 중간에 아유,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은 5명이죠? 결론적으로 만난 사람, 최종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을 몇 시간 합니까? 1차 상담? 아이님, 지환지점장한테 1차 상담 몇 시간 들으셨어요? 2시간 40분. 지환지점장은 조금 길게 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2차 상담은 어느 정도 진행하셨어요? 2차 상담이 계약하고 났을 때 예, 그런 상담. 한 2시간 2시간 정도. 자, 보통 일반적으로요. 2시간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를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평균이. 그럼 여러분들 5명이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서 이때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당 그냥 넉넉 잡고 4시간이라고 칠게요.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20시간밖에 여러분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컨설턴트들한테. 왜? 교육을 해주면 교육을 해줬지 누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날 사람, 내가 컨설팅 자료 만들고 컨설팅 하는 게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웃긴 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화장실 가고 중간에 운동하러 갔다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운동하러 갔다 오고 중간에 조금 쉬고 싶으면 쉬었다 올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시간은 20시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20시간이니까 우리는 하루에 자, 이러니까 과로사가 없어. 1시간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일하는 강도가 뭐 어렵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이면 고객한테 커피까지 얻어먹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이만큼 도와주는 사람인데 너가 커피는 사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응? 밥도 얻어먹고 오히려 선물도 받고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공이 쌓이면 그게 다 기술이 있다니까요.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20시간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벌어요? 20만 원 벌잖아요. 20만 원. 그쵸? 근데 우리는 뭐 무거운 짐을 옮깁니까? 뭘 합니까?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사람 고민 듣고 내가 고민 해결해주면 끝나는 게 바로 우리 일이에요. 아이님 상담 받으셨을 때 무슨 뭐 무거운 아령 같은 거 막 짊어지고 막 이러면서 상담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차분하게 얘기 듣고 고민 말씀해서 그거 풀고 그게 끝이에요, 우리 일은. 자,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만난 5명이요. 내가 운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한 달에 막 500, 600 버는 분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어. 한 달에 이 5명 전부 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버는 일반 소시민 분들만 만난 거예요. 250만 원은 요즘에 어디든 다 버니까. 아르바이트만 해도 250은 벌어요. 250만 원 버는 분들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5명 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이 사람 버는 돈의 딱 10%만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 보장 리모델링 그리고 10만 원짜리 저축 필요하잖아요. 130% 나오는 저축. 이렇게만 딱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인생의 10%만 필수적인 것만 딱 준비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몇 명 정도 컨설팅 받을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세일즈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 아주 고수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누구를 만나도 상담할 수 있게 됐어요. 자, 50만 원 내가 돈을 벌려고 인풋을 했어요. 14개의 DB를 받았어. 근데 아직 어색하다 보니까 7명이 거절했어. 7명 약속 잡았는데 2명이 또 노쇼냈네. 결국 5명 만나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은 20시간, 하루에 일한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데 이 5명 모두 다 운이 나빠서 250만 원 버는 소시민들만 만났어. 25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50만 원, 60만 원 계약받기는 어려우니까 10%인 25만 원만 계약받았는데 15만 원은 보장 리모델링 해줬고 10만 원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저축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5명 중에 몇 명이나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제안을 수락할 것 같아요? 몇 번? 몇 명? 네? 4명 이상? 좋아요. 아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할 것 같아요? 경혜님은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반 정도? 절반 정도. 자, 절반 정도. 자, 4명, 5명, 2명 얘기하셨어요. 그냥 평균으로 할게요. 네. 딱 3명만 이 중에서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3명만. 3명만. 자,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세요.
세일즈 배운 지 3개월 됐어요. 그 대신 열심히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겠죠? 50만 원, 단돈 50만 원 투자했습니다. 14개의 약속 잡힌 DB 받았어요. 7명이 거절했어. 2명이 또 거절했어. 5명 만났는데 고액 연봉자 1명도 없었어. 그냥 다 중소기업 다녀. 이 사람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10%만 인생에 꼭 필요한 거 바꿔줬어요. 그리고 다 가입한 것도 아니라 고작 3명 가입했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월급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을 받아. 그럼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달에 20시간 일하고 200 받아. 이렇게 했는데. 뭐 세금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윤선님, 안 해요? 50만 원 투자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 버는 안 해요? 내가 투자한 거 대비 4배 버는데 왜 안 하세요? 20시간 일하고? 부족해요. 부족하죠, 물론. 아이님, 200 벌면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한 달에 지금 20시간 일한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일한 시간은 상담한 시간만 일한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윤서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200이 아니라 250을 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내 최저 생계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봤을 때. 예. 요거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 원장을 오픈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50만 원 투자해서 7명 거절하고 2명 거절하고 5명 상담해서 3명 계약했는데 250만 원 버는 사람이 고작 10%를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 월급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딱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게 바로 수수료 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수료 원장이라는 겁니다. 자, 린치피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근만 해도 70 테이블을 드려요. 참고로 린치핀에서 가장 낮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1%도 과장하지 않을게요. 출근만 하면 신입분들이 받을 수 있는 테이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테이블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70이라고 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보셨어요? 다시 한번 75, 70 이렇게 바뀌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손보를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 15만 원은 보장성 보험이니까 손해보험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생명보험입니다. 딱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하셔도 회사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세요. 회사 아무거나. 회사 아무거나. 자, 메리츠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메리츠가 우리 주력사예요. 자, 예, 메리츠로 했을 때 보세요. 3명한테 계약을 했으니까 15만 원 곱하기 3, 10만 원 곱하기 3, 45, 30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메리츠로 10만 원을 계약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쭉 옆으로 가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4월 버전인데 지금 버전은 이거보다 30%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초 가동하면 시책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연속 가동하면 시책 더 많이 나오시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전부 다 뺀 겁니다. 그거 합치면은 600%가 더 올라가요. 자, 10만 원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 린치핀 기본 테이블로 총 수수료가 1100%가 나와요. 근데 1100%가 아니라 1130%죠? 지금 기준으로는 메리츠 시책 30%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45 곱하기 11.3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밑에 요거는 오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생고 10년 납으로 볼게요. 회사 아무거나 한번 뽑아보세요. 회사 아무거나. 신한라이프에서 일하시니까 신한라이프 거, 삼성생명 걸로 볼까요? 자, 삼성생명 걸로 그냥 쭉 볼게요. 자, 삼성생명 거 10년 납입을 했을 때 882%인데 플러스 여기 시책이 한 200%가 붙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2를 하시면 되세요. 10년 납입. 예.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볼게요. 손해보험, 여러분들. 자, 손해보험 45만원 곱하기 11.3. 여기서 받는 여러분들의 월급이 508만 5천원이에요. 자, 밑에서 받는 거 30만원 곱하기 10.2. 306만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나오겠죠? 4, 1, 8. 여러분들. 린치핀 기본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50만원 투자해서 DB 14개 받고 7명이 거절하고 2명이 거절하고 5명 상담해서 250만원 버는 사람들한테 10%씩 3명한테만 계약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월급은 814만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왜? DB 영업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딱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우리 일 안 하는 사람을 전 이해를 못해요. 진짜예요. 우리 일 안 하는 사람 딱 2개 있다고 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도 사람 만나면 진짜 내 몸에 신체적인 이상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건 엄청나게 영업을 잘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기서 소개받는 거 다 뺐고, 월초가동, 연속가동 다 뺐고, 가족계약 받는 거 다 뺐어요. 지인 영업, 소개 영업 다 뺐어요. 그냥 오로지 요것만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치핀의 평균 월급이 600에서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까지 2부 잡세미나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